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야말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뭐,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댁의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구,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뭐 안 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제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뭐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아,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 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뭐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라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맘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 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사면 노무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미치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하려고 하다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권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 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이,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강했던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용돈을 벌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그것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살림살이 빡빡하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보다 내 힘으로 용돈을 벌어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부는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결혼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하고 바른 마음씨에 이끌려 결혼을 약속했어요. 친구들도 참 선남선녀라고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과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남편을 보며 꾹 참을 수 있었어요. 무조건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결혼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되뇌었죠. 우리 아들은 유학도 갔다 왔고 지금 대학원도 가야 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야겠니? 너 설마 취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한테 기댈 생각이면 일절 그렇게 생각 마라.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남자한테 기대지 마. 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맞아서 결혼해서도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안 그래? 참나. 그래도 저 학벌도 좋고 직업도 괜찮은데 어머님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해요. 듣는 사람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가 집안 좋은 남편에게 기생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이었어요. 사실 기분은 매우 불쾌하였죠.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동기들보다 먼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제 직업은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직업보다 집안이 우선인 분이었죠. 예비 시댁에 다녀오면 그래서 기분이 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남편에게 기생할까 저리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죠. 자기 어머님은 일부러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나 진짜 기분 나빠. 어쩜 매번 저렇게 말씀하셔? 내가 자기 등골 뽑아먹을 듯이 말씀하시잖아.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못 참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엄마가 워낙 아들 사랑 유별나신 분이셔.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엄마는 좀 더 심하시거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분가도 할 거고 따로 엄마 많이 부딪히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아줘.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내가 학벌이 모자라 직업이 빠져?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정말 속상하다 진짜. 엄마가 진짜 예민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너도 그러려니 해주라. 어? 미안해. 남편은 절 참 많이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위로 덕분에 참고 결혼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어요. 한참 결혼 준비를 진행하던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귀국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누이도 중요하니 아마 그래서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저와 남편이 마중을 갔어요. 시어머니도 여동생이 귀국한다는 소식에 그래도 좋으신지 그날은 집에 꽃도 들여놓으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얼굴은 지난번 나왔을 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었고? 엄마가 많이 기다리셔. 괜찮아. 이번에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봬요. 혹시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오셔서 그런가? 얼른 차에 타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시차 적응하시려면 잠도 푹 주무셔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뵈서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유난스럽죠? 이해하세요. 워낙 오빠가 장남이기도 하니까. 에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미인이시네요. 오빠랑 이목구비도 너무 비슷하고 전 형제가 없어서 이렇게 남매도 부러워요. 남편의 여동생은 처음 봤지만 어머님이랑은 굉장히 달랐어요. 상냥하고 친절했어요. 뭔가 모르게 안색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저 장시간 비행이어서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남편도 여동생을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다칠까 하면서 아주 공주님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참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 같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나랑은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마음의 안도를 했어요. 한편으론 어머님 옆에서 나의 방패막이가 또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누이를 보고 안심이 되었죠. 엄마, 시영이 왔어요. 나와보세요. 시영아, 오랜만에 엄마도 보고 그러니까 좋지? 아무래도 한국이 좋은 거지. 아이고, 내 딸 왔어? 고생 많았지? 그래도 예전보다 안색은 많이 좋아졌네. 곽 박사님은 뭐래? 얼른 들어와서 쉬자. 에이, 엄마, 나 짐도 안 풀었어.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 곽 박사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 나 괜찮아, 엄마. 괜찮긴. 넌 그렇게 장시간 비행도 무리되는 거 몰라? 당분간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그리고 같이 또 병원 가보자, 알겠어. 그래도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알겠지? 엄마 걱정하면 나 속상해.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얘기를 듣고 약간 갸우뚱했죠. 여동생이 어디가 많이 안 좋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렇게 여동생과 인사를 마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동생은 철저히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으로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몸이 많이 예민하거나 안 좋거나 둘 중 하나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시영 아가씨 거는 철저하게 간이 빼진 음식으로만 따로 준비해야 해요. 아가씨 몸이 안 좋으셔서 간이 조금이라도 돼 있는 걸 먹으면 금방 안 좋아지시거든요. 제가 시영 아가씨 거 챙길 테니까 아가씨가 요것만 버무려 주실래요? 부탁드려요. 아, 네, 그럴게요. 아, 아가씨가 간이 되어 있는 걸 드시면 안 되는구나. 잘 알겠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배우는 게 많네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꼭 철저하게
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신장이나 간 쪽으로 많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타깝더라고요. 나보다도 어린데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어머님이 따로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시영이 식단이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약도 먹어야 하니까 천천히 먹어. 알겠지? 아유, 이런 거 안 먹고 싶어? 괜찮아. 이제 익숙한데 뭐. 그냥 먹는 게 뭐 별거인가?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너무 걱정 말아요. 어쩔 수 없잖아. 아, 새언니가 불편하겠다. 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도 혹시 뭐 부탁하실 일 있으면 주저 말고 해주세요. 제가 힘드는 데까진 도울게요. 시훈 씨 여동생이니까 저한테도 가족이죠 뭐.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거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 줘요. 제가 모시고 가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고맙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시영이가 마음이 편해 보이네. 이따가 나 좀 잠깐 볼래? 할 말도 있고. 남편의 여동생에게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도 여동생이 한국에 귀국한 뒤로는 저에게 참 나긋나긋 하더라고요. 원래가 신경질적이신 분인데 그래도 여동생이 오니 저에게도 나긋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은 내가 아직 가족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였다고만 넘겼어요. 그리고 어머님과도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자식이 아프다는 게 제가 감히 가늠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나 싶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혹시 마음에 담아두었니? 그땐 내가 너무 가민해서 그랬던 거니까 잊어버리렴. 뭐 앞으로 가족이 될 거기도 하고. 또 보다시피 시영이가 많이 안 좋아. 어린 나이부터 좀 아팠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나도 앞으로 너한테 잘할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네 동생처럼 아껴줬으면 해.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가씨는 제가 친동생처럼 보살필게요. 그래, 시영이한텐 시훈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시훈이처럼 시영이 아껴주길 바랄게. 내 부탁은 그거 하나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싶다 참. 시영이를 보니까 너한테 왜 이렇게 미안한지. 아유, 주책이지? 에이,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 마음 다 알았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 지내면 되죠. 처음으로 어머님이 저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늘 저를 기생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었는데 여동생이 오자마자 마음이 약해지신 건지 아니면 여동생과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누그러지신 건지 이젠절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이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여동생을 둔 남편도 안쓰럽고 어머님도 안쓰러우니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책임져야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실제 여동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모든 책임감이 강했던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지?
시영이가 많이 아프긴 해. 먹게 되기도 했고, 미국까지 갔었는데 호전도는 많이 없었나 봐. 너도 이제 나랑 결혼할 거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부담스럽거나 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자기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다름없지 뭐. 나도 외동이라 사실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으면 했거든. 아가씨 내가 많이 챙길 테니까 자기도 걱정 덜어. 그래도 아가씨는 아픈 와중에 상냥하고 마음도 고운 것 같아. 예민하지도 않고. 워낙 아픈 기간도 꽤 됐고, 그래서 익숙해진 거지 뭐.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결혼 준비 잘 해보자. 엄마도 이제 많이 누그러지셨을 거야. 한동안 시영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셨거든. 계속 아프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복이 있나 보다. 너 같은 애를 다 만나고, 안 그래? 고마워. 이렇게 나랑 결혼 준비해줘서 이제서야 말하네. 예비 남편의 가정사를 모두 듣고 나니 정말 이 집안의 일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잘 쉬고 있던 여동생이 혼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너무 놀라 회사를 졸퇴하고 급하게 남편과 같이 병원을 가봤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 여동생, 시어머님 병원에서 많이 오열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식이 이렇게 아프면 무슨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아유, 우리 시영이 어쩐다니. 내가 진짜 못 살아. 교수님 말로는 더 안 좋아졌다는데 어떻게 쉬우나 우리 시영이, 어? 아, 엄마, 진정하세요. 시영이 잘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엄마가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죠. 네? 이런 모습 보이면 시영이도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우리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해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아야지. 우리 시영이 살리려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안 그래? 아유, 어떡해. 어머니, 힘내세요. 이거 좀 드시고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다면서요. 일단 이거 먼저 드시고 힘 좀 내보세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여동생이 깨어났고 여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반겨주더라고요.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가족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없었죠. 집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무너진다는데 제 예비 남편의 집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힘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 말이에요. 지켜보는 사람조차 마음이 아파졌어요. 아, 엄마, 오빠, 언니도 왔네? 많이 놀랐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 또 울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네가 걱정이지. 그러니까 너 몸이나 추슬러. 알겠지? 엄마 교수님 만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엄마, 너무 걱정 마. 나 진짜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엄마가 슬퍼하면 내가 속상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웃어요. 여동생이 오히려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어머님은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교수님을 만나고 오더니 급격히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전 차마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이 힘든 상황인지 말이에요. 남편도 어머니와 얘기를 듣고 오더니 표정이 안 좋아졌죠. 저라도 멘탈을 잘 부여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퇴원시키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남편에게 말을 해봤죠. 조금이라도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환이 가득한데 저만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 결혼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 시영 씨도 이렇게 아픈데 어머님도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라도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아야 엄마가 좋아하시지. 시영이도 자기 때문에 결혼 미룬 거 알면 마음이 더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시영이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당신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 뭐, 자기가 좀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네. 시영 씨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시영이도 우리가 결혼하면 더 축하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긴 그냥 결혼에만 신경 써.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나 싶었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신경 쓴다는 말에 결혼을 그냥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가씨도 저희의 결혼을 참 많이 축하해 주었고요. 차라리 빨리 이 집 구성원이 되어 더 아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나마 아가씨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좀 다행이지 싶더라고요. 이대로 결혼식까지 무사히 아가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몸은 건강하니 혹시? 아무래도 내가 아픈 딸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아픈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내 마음 이해하지? 뭐 네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훈이도 내가 검사 싹 받아보라고 할 거거든. 아, 네, 이해하죠 뭐. 안 그래도 시영 씨 많이 안 좋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번 기회에 싹 다 검사해서 혹시라도 조금의 병이라도 있으면 치료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여기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야.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저에게 건강검진 서류를 떼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워낙 아픈 딸이 있으니 아들마저도 아픈 며느리와 결혼을 시킬 수 없으시니 그럴 거라고 생각만 하게 되었죠.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전 어머니의 말대로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저는 역시나 다행이게 모든 검진에서 이상무라는 소견을 받았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에게 이곳저곳 잘 검사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며느리가 된 건가 싶으면서도 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본인 딸 아픈 거 신경 쓰기도 벅차실 텐데 저와 남편까지 생각하는 게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음을 알았기에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류 다 떼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덕분에 결혼 전에 건강검진도 받고 좋네요. 여기요. 어머, 그래. 너 진짜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잘 먹어야 할 텐데. 당기는 거 없어? 아, 네, 어머님은요? 제가 사드려야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세요. 제가 사올게요.
어머님도 아가씨 간호하느라 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다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말만 하시면 돼요. 아니야. 네가 잘 먹어야 돼. 아프지 말고. 일단 이거 서류 받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 좀 놔야겠다. 참 아픈 게 뭔지. 어머님은 저의 건강검진 서류를 보고 매우 기뻐하시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놓였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 일이 묻혀져 갈 때쯤 드디어 제 결혼식이 7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그날 매우 바빴기 때문에 저 혼자 드레스 가봉을 하러 가게 되었죠. 참 설레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한참 드레스 가봉을 하던 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는 제 속사정을 모두 다 아는 제가 아르바이트 시절 만난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겐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했죠. 웬일인가 싶어 받았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러지 않아도 곧 너 만나려고 연락하려 했는데 이렇게 딱 연락 주네.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아, 그럼 나야 잘 지내지. 너 결혼 전에라도 꼭 봐야지.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오늘 너네 시댁 배달 갔거든? 네가 얘기 많이 해줘서 알잖아. 집도 알고. 근데 무슨 행사해? 노래 틀어놓고 아주 파티 분위기던데? 그래서 전화했어. 지나가다. 아, 그래?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시훈 씨도 오늘 바쁘다고 하던데. 집에 무슨 일 있나? 나 오늘 드레스 가봉하거든. 그거 가봉 마치고 한번 들러봐야겠다. 우리도 좀 보자, 기집애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새 좀 바쁘지? 시즌이라. 그렇지. 너 시간 될 때 저녁이라도 잠깐 보자. 바쁜 신부님 내가 보러 가야지. 어쨌든 알겠어. 가봉 잘해. 친구에게 전해 들은 말로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더라고요. 가봉을 서둘러 마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듣기론 좋은 소식인 것 같다길래 아가씨 몸이 좀 많이 좋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면 나도 가서 축하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의 집 문 앞에 도착하여 배를 누르려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와 그 광경에 전 그만 풀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있자니 정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와, 내가 오늘 친구 덕분에 목숨 하나 건졌구나 말이에요. 그래도 걔 건강하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딸아이한테 간이식도 해줄 수 있고.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안 했죠. 근데 그래도 의사를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래도 본인 일부를 내어주는 건데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게 좀... 그러다 도망가면 어쩔 건데? 걔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허락했겠어? 오로지 시영이 살릴 생각으로 허락한 거야. 이미 사람들도 다 섭외해놨어. 이제 우리 시영이 건강해질 일만 남았다고. 나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약물고 왔는데 시영이는 이식만이 살 길이랬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딱 적합잘하잖아.
나 포기 절대 안 한다. 이런 집에 시집 오려면, 그리고 걘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해. 안 그러니?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래도 좀 찝찝하긴 한데. 하여튼 시영이만 건강해진다면 어쨌든 협조해야죠. 그럼 다 괜찮아지는 거래요? 시영이도? 항구비는 넘기는 거란다. 아주 적합자래. 시영이가 얼마나 이식을 기다려왔어. 안 그래? 걔도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 일원이 되려면 뭐든 다 해야지. 나 같으면 발 벗고 나서서 한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시영이만 생각해.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의 들려오는 소리에 전 놀랐습니다. 제 간을 아가씨인 여동생에게 이식을 시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제 간인데도 전 모르고 있었고요. 사람을 섭외한다는 말이 제 간이식을 도와줄 사람 같았고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도, 그리고 건강검진 서류를 꼭 본인이 아는 의사에게 받으라고 했던 것도 어머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셨죠. 정말 허탈하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더더구나 남친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가담했다는 사실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식을 할 경우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전 문을 박차고 그 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그놈과 시어머니는 참 놀라시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혼자 그동안 어머니와 남친을 안쓰러워했다는 사실이 더 분하더라고요. 그들은 날 그저 이식해줄 인간,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인생 최고 분노의 날이었죠. 간 이식이라니? 지금 내 간을 떼다가 시영 씨한테 주려고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간을 어떻게 떼려고 했니? 내가 동의를 안 할 건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멋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당신도 동의한 거였어? 기막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 너한테 몇 번이나 상의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랬어. 미안. 시영이 진짜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잘 아는 그 매매업자가 있는데, 진짜 안 아프게 잘 끝내준대.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줘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연아야. 제발, 그래, 이왕 알게 됐으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널 이 집에 왜 합격시켰겠니? 한참 모자란 집구석인데 넌 그냥 시영이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 알겠어? 너도 미치는 장사가 아닐 텐데 간 하나 내주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거 아니야?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안 그래? 놀란 척 하지 말고 협조해. 그래야 너 이 집 며느리로 인정해 줄 거니까. 알겠어? 알겠냐고. 뭐라고요? 더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당신들은 인간 말종이야. 너희 가족밖에 모르는. 난 애초에 너희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간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잘해줬던 거고, 당신도 똑같아. 저 아줌마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뻔뻔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것조차 무서워지더라고요. 전 그 길로 빨리 뛰어나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대화를 음성 녹취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다행히 만나서 대화했다는 전제하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녹취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되었죠. 변호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시댁 쪽이 간이식을 억지로 하려고 했던 정황을 토대로 소송을 이어나갔죠.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믿은 인간들, 안타까워했던 인간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나 싶기도 했고, 정말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무서움도 있었어요. 길고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발 소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쉽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정이 다 털렸거든요. 미안해. 말 못했던 건. 그니까 소치하고 우리 다시 얘기하면서 잘 풀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건 좀 아니잖아. 안 그래?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의를 좀 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시영이 때문에 앞이 흐려졌어. 그러게.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니? 의논이라도 해보지. 아니, 부탁이라도 해보지. 그것도 아니고 몰래 날 불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지금 내가 당한 것들이 진짜인지도 의문스러워.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 엄마랑 너 가만 안 둘 거야. 돈 많다며 너네 집.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한순간이라도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게 후회스럽다. 어디 잘 빠져나가봐. 빠져나갈 수 있으면. 나 절대 이대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해. 너도 너네 엄마도 알겠어? 그렇게 길고 긴 소송을 끝으로 전 승소하였어요. 그리고 남편네는 저의 간을 이식하려고 했던 정황을 토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다행히 그 매매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포위망으로 증언을 잘 해주었죠. 전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파혼을 하였고요. 남편의 어머님, 아니 이제 그 남자의 엄마는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남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여동생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상황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징역형이 선고되자 남자의 엄마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법정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너 때문에 우리 시영이 잘못되면 내가 평생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휴, 내가 징역 받으면 우리 시영이 어쩌라고. 아줌마, 그딴 인성이니까 시영 씨가 몸이 아픈 거예요. 본인을 돌아보라고, 알겠어? 지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도 소중한 거지. 당신이 모든 걸 다 망친다고 생각해. 감옥 가서 반성하고 본인 좀 돌아봐요. 알겠어요? 그러니 벌을 받는 거지. 본인 잘못은 죽어도 모르지. 뭐라고? 내 딸이 나 때문에 아프다는 거야, 지금? 어디서 막말이야? 네가 이식만 해줬어도 이 꼴 났겠니? 그래, 그렇게 평생 나만 원망해. 그러다 허송세월 보내라고, 이 무식한 여편네야. 차디창 안방에서 어디 한번 잘 썩어봐. 전 이 말을 끝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그때 벚꽃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꽃을 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죠.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슬픈 일이었구나 싶다가도 그래도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번의 봄을 또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벚꽃이 이렇게 만개할 때쯤이면 항상 그 일이 떠오르곤 해요. 그때 그 친구 전화만 아니었어도 난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그때 그 일로 약혼자였던 남자친구는 동생을 데리고 외국에 나갔다고만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은 아예 끊겼고요. 같은 동문이었기 때문에 동문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고마운 생각도 든 적이 있었죠. 지금 매우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 일로 느꼈던 감정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언젠간 모든 일은 다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독자님들도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